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인 증자, 그 중에서 무상증자에 대해 알아보고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액면 분할과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무상증자란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기존 주식 보유자들, 즉 주주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재무상태표에서 각종 적립금이나 준비금과 같은 자본 항목들 가운데 필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환해 영구적으로 회사 자금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실시하게 됩니다. 회사가 영업을 통해 남긴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주식으로 나누어주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본금이 늘어나는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의 경우는 새로 현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금의 자본 전입으로 단지 회계 장부상 이익금 항목에 있던 금액이 자본금 항목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무상증자란 잉여금에 담긴 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잉여금에 담긴 돈을 일부 꺼내 그만큼 주식을 발행한 뒤 기존 주주들이 가진 지분에 비례해 주식을 나눠주면 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나는데 한쪽 주머니에서 다른 한쪽 주머니로 옮겨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자본의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유상증자처럼 외부의 돈을 끌어와 자본금을 불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 10만 주를 발행해 자본금 5억 원인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회사에는 100명의 주주가 있고 각 주주들은 동일하게 1000주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회사가 10% 무상증자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 무상증자를 위해서 자본금 10%의 규모인 5천만 원을 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이 경우 잉여금은 5천만 원이 줄고 자본금은 그 금액만큼 늘어납니다. 5천만 원어치 주식 1만 주를 발행해 100명의 주주에게 100주씩 공짜로 나눠주면 무상증자는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에 필요한 잉여금 재원은 어디서 확보할까요? 잉여금은 크게 이익잉여금, 자산 재평가 적립금, 주식 발행 초과금 등으로 나뉩니다.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뒤 회사 내부에 쌓아둔 돈입니다. 자산 재평가 적립금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오래전에 사뒀다가 최근 시세로 다시 평가했을 때 구입 당시 가격보다 시가가 높아 발생한 차익을 말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새로 주식을 발행해 발행가와 액면가의 차이만큼 회사가 벌어들인 금액입니다. 내용이 복잡하니 이러한 내용 정도만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모두 잉여금으로 분류돼 무상증자 때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금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위에서 무상증자를 하면 자본금과 발행 주식수는 늘어나지만 회사의 자산 크기 자체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목적은 인기 관리, 즉 회사의 주가 관리를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주에게 공짜 주식을 나눠주면 보유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는 주주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증시에서 이 회사의 주식의 인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 내부에 잉여금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해당 기업의 재무 구조가 건전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회사 주가는 상승을 불러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증시에서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소규모 기업은 무상증자를 투기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무상증자를 발표하기 전에 주식을 미리 매집해 놓은 뒤 증자 발표 후 주가 상승분만큼 매매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 존재하고, 이미 기업에서 발생한 악재를 커버하기 위해 무상증자를 진행하였으나 시장에서는 이미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호재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즉
재무 상태가 건전한 기업이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통념을 이용하기 위해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무상증자에 편승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무상증자가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액면 분할의 개념과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액면 분할은 기존에 거래하던 주식 한 주를 여러 주로 쪼개 주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거나 거래량이 적을 때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이는 곧 신규 투자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주에 100만 원으로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하는 데 부담이 있었으나 이를 10개로 쪼개 한 주에 10만 원이 되었을 때 매수할 매력이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액면 분할을 하면 종종 주가가 오르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 자사주 매입과 같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액면 분할로 주가가 크게 올랐던 케이스는 테슬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0년 8월 한 주를 5주로 액면 분할하면서 약 3주간 주가가 무려 80% 이상이 폭등했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액면 분할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이처럼 액면 분할이 주가 상승을 가져오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그 상승폭이 큰 사례가 많았습니다.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는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른 개념입니다. 액면 분할은 말 그대로 한 주당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존 주식을 쪼개는 것입니다. 즉 자본 항목에서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무상증자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비율대로 공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본의 총액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잉여금의 일부가 자본금으로 이동하는 것이기에 아무 변함이 없는 액면 분할과 달리 한쪽 주머니에서 다른 한쪽 주머니로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아두실 점은 무상증자는 신규주를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의 액면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액면 분할이든 무상증자든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면 분할은 기존 주식을 쪼개는 것이고 무상증자는 원래 있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 모두 기업의 본질 가치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나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 주식 한 주를 구매하는 금액이 낮아진다는 공통점 때문에 더 많이 매수할 수 있는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궁극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